전 세계적으로 좌파 세력이 몰락하는 형세 변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좌파 미디어들도 함께 추락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소화성애 문제에 휩싸여 있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를 겨냥해 야심차게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폐업한 CNN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트위터 등 좌파 미디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가 어떻게 폭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대량의 글로벌 구독자 감소를 겪었고 회사 주식이 대규모 매도되는 상황이 촉발했습니다. 회사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구독자가 20만 명 감소했으며 주식시장에선 거래 주가가 지난 20일 36.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설립된 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석가들은 2분기에만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봉쇄로 250만 명 정도의 구독자 급증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가구 간 계정 공유를 꼽았으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 코로나로 인한 사회 혼란 등 거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굳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반 대중이 경멸하는 좌파 콘텐츠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는 구독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그만큼 구독자는 확대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이 구독자가 대량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콘텐츠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비디오 카세트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고 나중에 CD와 DVD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OTT 산업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가 워키즘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워키즘은 워크마인드라고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PC와 같이 사회적 기준에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좌파의 핵심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인 일본 영화 임신의 예고편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 히야마 켄타로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됐고 그의 여성 파트너 아키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을 겪는다는 트랜스젠더와 성중립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해괴망측한 내용의 예고편은 나오자마자 큰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넷플릭스는 특정 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도 제작했는데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브라질에서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를 방영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풍자 코미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란 영화였는데 광야에서 40일간 고행을 겪은 예수가 남자친구 올랜도와 함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올랜도는 크리스마스 캐롤인 징글벨을 부르며 광야에서 예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올랜도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 모습조차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후 이 영화는 세계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다소할지에 영상이 가톨릭 신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수백 개의 청원 코너가 생기면서 1,300만 명 이상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상 플랫폼은 대중에게 유익하고 적절한 콘텐츠가 방영돼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이외에도 페미니즘, 젠더, 동성애, 정치적 올바름, 워키즘, 캔슬 컬처 등 좌파가 선전하고 주장하는 주제들을 수없이 방영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영화 장르까지도 만든 막시, 반기업 반재벌로 부자는 나쁜 놈으로 몰아세운 라이프,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묘사한 테이크 포인트, 반미 반트럼프 36 코미디, 강철비, 일본 좌익 사상가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일본 공산주의 운동을 너구리가 도시개발을 저지하는 모습으로 비유한 애니메이션 폼포크 너구리 대작전 등 수많은 좌파 콘텐츠를 방영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가족들이 함께 보는 시간에 여과 없이 방영하다 보니 구독자는 불편을 느끼다 못해 결국 가입을 탈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한때 미국에서 모든 케이블 TV 채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TV, 영화 보급사로 유명했으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미국에 만연한 좌파 이념 워키즘에 빠져들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일론 머스크는 4월 20일 트위터에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넷플릭스를 눈뜨고 못 볼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워크마인드는 문명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라는 트윗에 그렇다며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도덕 선념과 정반대의 모습이 담긴 콘텐츠들을 방영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자기 발로 뭉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